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7번째 시간입니다. 고엽제로 사망한 미망인 연금과 유족 승계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법률에 사망 후에도 상위 등급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체 검사를 하고 신체 검사는 서면으로 실시하는데 이때 고엽제 후유 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엽제로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신체 검사를 실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상위 등급 판정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급수에 맞는 유가족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2019년까지는. 그런데 제가 이 국가유공자 길잡이를 하면서 내용들이 국가유공자 법률하고 많은 관계가 있다 보니 제가 국가유공자 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입에서 욕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2019년까지는 고엽제 후유증하고 고엽제 후유 의증으로 등급 미달이나 등록 신청을 모르고 안 하셨던 분들도 사망 후에는 서류 준비를 해서 등록 신청을 하면 사망 후에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되고 또한 상위 등급도 상황에 따라서 7급, 6급, 5급, 3급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고엽제 후유 의증일 경우에는 물론 해당이 안 되고 신청을 해도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는 거 아니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하더라도 이 질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저한테 지금 또 문의하신 분들도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통 보면 세 가지 질병에서 네 가지 질병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월남 참전에서 고엽제를 맞았다 하시는 분들은 근데 대부분 다 이 네 가지 질병들이 심하지를 않고 조금씩 약하다 보니 신체 검사를 하면 대부분 다 등회 판정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심하신 분들은 고엽제 후유증이나 아니면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해서 경도, 중등도, 고도로 해서 지금 보상금을 받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된 질병과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된 질병을 같이 갖고 계신 상태에서 사망을 하시게 되면 이분은 신청하시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 제게 질문을 해 오셨던 분도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몰라서 제가 모르겠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우선은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기존에는 2019년까지는 분명히 사망 후에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는 신체 검사를 해서 상위 등급이 결정됐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물론 7급은 유족 보상금이 없지만 6급은 여기 보시면 2012년 이후 지금 새로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이 유가족 보상금을 받습니다. 만약에 7급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6급으로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51만 5천 원을 지급받고 1급부터 5급까지는 유가족에게 140만 4천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전몰이나 순직 군경인 유가족에게는 배우자에게 161만 9천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또한 여기에 부양가족수당이 있습니다. 배우자 10만 원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한 명당 10만 원. 그리고 만약에 이것 말고도 고령수당이라 그래가지고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14만 9천 원의 고령수당을 추가로 더 드립니다. 그런데 저 또한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알고 있었고
문의를 해 오신 분들께는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왜 그런지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행정심판 4월 달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사망 후 신체 검사는 똑같이 해드립니다. 등록 신청도 똑같이 해줍니다. 그런데 보훈병원에서 서류 신체 검사로 6급을 판정을 했는데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7급으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취소 청구를 신청을 했는데 2020년 행정심판부터 7급으로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도 웃깁니다. 당사자가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배우자는 취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살아있을 때 등록을 하고 급수도 최소한 6급을 받든지 5급을 받고 돌아가셔야지, 만약 등급 미달이나 7급으로 사망을 하시게 되면 고엽제 후유증이나 고엽제 후유의증이나 똑같이 10원 한입 보훈처에서는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공부하고 배워서 재판정 신체 검사를 준비하라고 매번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혼자서 하지 말고 배우자와 가족들끼리 상의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무섭고 더러운 게 뭔지 아세요? 살아생전 6급일 때와 돌아가시면서 병명이 악화되어 재판정 신체 검사를 빨리 신청을 하여서 5급 판정을 받고 돌아가셨으면 남은 가족들한테는 좋은 일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건데 5급을 판정받기 전에 만약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망 진단서 상으로는 분명히 5급도 가능하고 상급도 가능한데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사망 후에 신체 검사를 신청해버리게 되면 기존에 있던 6급 유족연금마저도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행정심판에서 이 판결한 내용을 보니 제가 겁이 나서 그럽니다. 사망 후에 신체 검사를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보훈병원에서 또 6급이다, 5급이다, 상급이다 그렇게 해서 판정을 한다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7급으로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배우자가 억울해서 취소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이 얘기를 하죠. 당사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배우자 입장에서는 취소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돌아갔는데 배우자가 어떻게 취소 청구를 합니까? 이 법이 2020년부터 바뀌었다니까요. 이러니 제가 무섭고 더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국가유공자 본인인데 이런 상황을 보면 입에서 욕이 안 나오겠냐고요. 제 유튜브 영상은 남자들만 보시면 안 됩니다. 배우자도 같이 보고 가족도 같이 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남편이 사망 후에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고 실수 없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미망인으로서 생활해야 됩니다. 다른 전우의 배우자만 미망인이 아니라 내 배우자도 미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모르죠. 혹시 본인 사망 후에 배우자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모아 놓았으면 이런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들 정말 똑바로 차리고 배우셔야 됩니다. 법이 언제 또 바뀔지, 얼마나 더 더럽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제가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사망 후 유가족 보상금에 관한 영상들을 만들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는데 그 내용만 가지고도 제가 급하게 만들면서 만든 영상이라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충 영상들을 만들려고 준비를 했는데 행정심판에서 판결하는 내용을 보니 제가 열이 안 받게 생겼냐고요. 며칠 전에도 월남 참전자 남편께서 사망을 하였는데 4가지 질병 모두 등급 미달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도움을 청하셨는데 답변은 해드렸지만 저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말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다시 찾아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답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살아생전에 6급, 5급을 목표로 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 목표 또한 5급인 거는 아시죠? 그래서 법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뀐 법에 쫓아가면서 배워야 되고 아는 게 힘이지 않습니까? 모르면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옛날 생각하고 기존에 5급으로 갖고 있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더 높은 급수를 받으면 더 보상금이 많이 나올 줄 알고 신체검사 신청했다가 만약에 7급으로 판정되게 되면 이 유가족에게는 10원 한 입 없습니다. 왜? 유가족 보상금은 1급부터 5급까지와 그 다음 6급 딱 2가지로밖에 나눠지지 않습니다. 살아생전에는 1급도 1항, 2항, 3항이 있고 2급, 3급, 4급, 5급, 6급, 6급에도 1항, 2항, 3항이 있고 7급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어집니다. 각각별로 다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돌아가시면 유가족 보상금도 또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하고 신체 검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 나오는 거죠. 행정심판으로 해서 취소 청구를 못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발 많이들 공부하고 배우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미망인 연금과 사망 후 보상금에 관련된 내용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감정이 격해지는데 이 내용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똑같이 언젠가는 사망하게 되니까 제 배우자를 위해서 제가 최대한 5급을 목표로 두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유가족 보상금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민감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직접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기는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다들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구글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는 주로 구글밖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한국에서 나오는 뉴스와 외국에서 나오는 뉴스가 틀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글을 먼저 확인을 하고 거기에 없을 때는 네이버나 다음을 이용을 하는데 당연히 처음에 시작은 구글로 시작을 했습니다. 구글에다가 제가 제일 위에 보이시죠? 고엽제 미망인을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영상이 나오고 그 다음 여러 가지의 홈페이지에 관련된 고엽제 미망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몇 개 다 읽어보았고 이 첫 번째 동영상도 대략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고 자,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내용들을 보고 자, 다음은 제가 다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으로 와서 다음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내용 주제가 고엽제 미망인이기 때문에 아까 구글에서도 고엽제 미망인으로 검색을 했고 이 다음에서도 고엽제 미망인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고엽제 미까지 치니까 미망인 뜨죠? 자, 미망인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만 고엽제 후유증 부인 미망인 연합회도 나오고 이 웹사이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니 고엽제 미망인 희소식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을 한번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궁금해서 이 내용을 들어온 것입니다. 뭐 특별히 따로 온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봤더니만 2020년 2월 28일 날짜로 이 카페에다가 올린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을 차근차근 보시게 되면 우선 국가보훈처에서 민원 회신에 대한 답변이 있었고 여기 내려가니 이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영상도 대략 앞에 부분만 좀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내용을 보았는데 우선은 이 민원 회신을 한번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니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신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이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사망한 고엽제 환자의 배우자 91명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하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고엽제 후유 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등록 전 사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의 유족은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현재 91명에 대한 기등록 여부, 고엽제 후유 의증이 아닌 고엽제 후유증 질환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최종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등록관리과로 문의하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고 아니죠.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들어가죠. 아예 시작을 한 김에. 자, 2번을 보시게 되면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사망한 고엽제 환자의 배우자 91명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하라. 그런 내용으로 보훈처에서는 이해를 했고 자, 3번 거기에 대한 거는 고엽제 후유 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비에 관한 법률에 등록 전 사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그러니까 기존의 상위 등급을 판정을 받은 사람 등의 유족은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을 잘 알으셔야 돼요. 유족으로 보고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실제 지금 이렇게 보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4번 현재 91명에 대한 기등록 여부 그러니까 이 91명이 기존에 등록이 됐는지 안 되었는지 그 등록 여부와 고엽제 후유 의증이 아닌 고엽제 후유증 질환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이 말 뜻을 한국말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풀게 되면 91명에 대한 등록 여부를 보고 이 사람들이 고엽제 후유 의증이 아닌 고엽제 후유증 질환 여부로 사망이 됐느냐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이 고엽제 후유 의증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유가족 보상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91명에 대한 등록 여부가 고엽제 후유증인 질환으로 돌아가셨는지 세세하게 그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최종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보훈처에서 답변을 해 준 겁니다. 이분한테.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들어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말하는 거하고 이분이 말하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자,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다음에서 찾다가 그 다음에는 또 네이버로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네이버에서 똑같이 고엽지 미망인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고엽지 미망인 나오죠? 자, 이렇게 고엽지 미망인을 쳤더니 뉴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태암에 관련된 내용하고 그 다음 바로 두 번째 고엽지 미망인 구호 대책 및 모집 공고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바로 뜨길래 이 내용을 또 클릭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도 똑같이 네이버에서 이렇게 치시게 되면 이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뭐 따로 뭐 편집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거든요. 자, 이분이 2020년 2월 29일 날짜에 고엽제 미망인 구호 대책 및 모집 공고 제일 위에는 외신 기자회견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미친 정부였다. 고엽제 사망 가족에게 지원 혜택이 전혀 없었다.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을 직접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굳이 제가 이 내용을 설명드릴 것까지는 없고, 자, 제가 잠깐 화면을 멈추고 있을 테니까 한번 빨리 읽어 보십시오. 자, 중요한 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자, 고엽제 피해 보상은 38억 5천만 원이 되며 전투수당 환급금은 12억이 됩니다. 합계 50억 5천만 원 선출됩니다. 이것은 전두환이가 만들어 놓은 죄값을 풀어가는 정책입니다 하면서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되자면 미망인 10만 명이 조속히 등록하여 주시면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수당 환급 소송과 고엽제 소송을 접수시킨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내용이 나왔고, 여기에 이제 긴급 구제 대책 발표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고엽제 미망인. 자, 이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죠.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국의 고엽제 미망인 여러분, 이제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6년 동안 고엽제 미망인 정부 지원 대책이 1993년에 시행령이 발표되었는데 혜택 받도록 고지를 해야 하는데 침묵, 고의적으로 덮은 상태이며 1993년 이전에 사망한 고엽제 미망인 가족들은 이 정보에 대해 전무한 역사였습니다. 당 연합회는 40개월 동안 활동하며 연구한 논문을 제공하며 잘못된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이 종류 분류로 미망인 가족의 가슴을 애태우게 만든 졸속 행정, 즉 고엽제 후유증은 월 1급부터 5급은 60만 원에서 140만 원 지급하며 후유의증은 일원 한 장 혜택이 없는 미친 행정을 발견하였는 바 이것은 고엽제 가족에게 2번 죽이는 경우입니다. 한국 법으로는 도저히 시행하기 어렵자 국제사회에 호소하게 됩니다. 더구나 국방부 장관은 고엽제 위험 의무고지 불이행으로 14만 2,731명의 집단살인 1차 범죄이며 이들에게 국가보상책을 혜택을 받도록 고지해야 하는데 고의로 의무고지 불이행한 졸속 행정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게 됩니다. 뭐 1차 범죄, 2차 범죄에서 누구 총살 나왔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국제형사재판소와 한국검찰의 공조 수사 조치를 한 다음 2020년 2월 24일부로 국가보훈처에서 고엽제 사망한 가족 미망인들에게 후유증으로 모두 승급 예우하겠다는 정식 공문서를 접수하여 TV 월남 전후 방송에 고엽제 미망인 희소식 제목으로 방영을 하니 전후사회 눈물바다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91명 보훈처에 신고 접수된 91명에게는 접수된 날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소급해서 준다고 합니다. 어림잡아 10개월 기준하면
1,400만 원 상당히 받게 되며 매달 연금으로 140만 원 수령하는 희소식이 봄바람을 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선거 때에 맞추어 국제형사재판소와 한국경찰의 집단살인에 대해 공조수사 조치를 단행하니 기적같은 철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고생을 대변하는 이거는 알아서 이제 보십시오. 55년 만에 기적의 축복을 누려봅시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니 미망인들의 함성이 들려옵니다. 환호와 눈물의 하모니가 합창되어 메아리칩니다. 당 연합회에 선착순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바이러스 관계로 방문은 삼가하시고 우편으로 취급합시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국가보훈처에서 회신원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네이버를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물론 또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을 또 하나를 더 찾다 보니 또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그 협회에서 방송국에다가 각 방송국마다 보도 자료를 뿌린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고엽제 미망인 중에서 보상책을 받는 일부는 10%에 불과하며 90%는 보상 정책조차 모르고 반평생 막노동으로 살아오다가 근본 당 연합회에서 40개월 고생한 끝에 국제형사재판소와 한국검찰의 공조수사 조치 제안서에 굴복하여 10만 명의 미망인들에게 월 140만 원 정도 책정 고려를 하겠다는 보훈처의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귀 방송국에서 전국에 잠에서 깨어나도록 미망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방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부는 26년 동안 14만 2,731명의 집단 살인을 한 사실을 숨기고 감추고 덮어온 것에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한 후 회신까지 접수한 상태에서 공조수사 제안서에 굴복한 보훈처입니다. 자, 이렇게 각 방송국에 보도 자료까지 내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제가 국가유공자 길잡이, 물론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 스스로도 지금 30년을 넘게 국가보훈처와 싸우고 지금 20년을 국가유공자로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 계속 국가보훈처의 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항상 주시하고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내용은 이겁니다. 혹시 이 91명이나 아니면 주위에 지금 이분들이 과연 140만 원을 받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이분들도 좋은 일이겠지만 지금 이 고엽제로 사망한 미망인들 다른 분들도 엄청나게 희망찬 내용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국가유공자 법에는 이거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궁금하니 혹시 주위에 이렇게 해서 매월 연금으로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제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자, 7편 고엽제로 사망한 미망인 연금과 유족 승계에 대한 건은 제가 결론을 내지를 않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판단을 하시고 제가 내일 같은 시간에 이 고엽제 후유 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컴퓨터 음성으로 해서 녹음해서 다시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 이 내용 또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고엽제 후유 의증에 관련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기 편하게
일부러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이 내용을 만들었고, 이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빨간 걸로 다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들까지도 내일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모든 거는 본인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만큼 다 해드릴 테니까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